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2018년 8월 24일 날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1심보다도 오히려 더 형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에 왔습니다. 와서 변호사님께 이 판결의 법조계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이 판결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이제 변호인으로서는, 저희 이제 피고인 최성원 변호인인데, 그 변호인단이 이제 3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1심에 김세윤 재판장이 한 판결 부분의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해서, 그걸 한번 잘못된 부분을, 그걸 또 판사 경력이 20년 가까이 돼가는 고등 재판, 김문석 부장판사, 그래서 그걸 이제 고쳐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패장의 입장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 항소심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재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정치, 사회, 그 다음에 앞으로 있는 역사, 이런데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을 제가 보고 총평을 한다면은 1심 김세윤 재판의 복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바타. 아바타는 너무 좀 심하나. 그런데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라진 부분 없고, 겨우 피해자 범위를 좀 넓히느냐 어떠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영재센터. 그러니까 보통 항소심에서는 그래도 1심보다는 조금 약하게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올려쳤단 말입니다. 형량이 더 늘어나 버리거든요. 사실관계를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정말로 완전히 평정한, 말하자면은 사심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티 없는 눈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보려 한 게 아니고 1심이 만들어 놓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의 손을 대지 않고 판단만 달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만 달리하는데, 그 판단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다 줄을 섰어요. 변호인이 주장한, 앞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배척한 논리가 궁색하다 이거지. 그렇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재판부가 오늘 법정에서 설명한, 앞으로 판결문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거의 다 들어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보면 그 논리가 그 짧은 설명하는 데서도 논리가 상당히 궁색하다 이게. 부족하다. 현재 그런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 이제 9시 한 40분에 법정에 들어갔는데 9시 58분, 그러니까 10시에 재판이 열리는데 9시 58분에 재판장이 입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자니까 유심 살폈죠. 그래서 김문석 부장판사가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제가 그 웃음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왜냐하면 진짜 안 좋은 피고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판결을 할 것 같으면은 표정이 좀 근엄하고 말입니다. 좀 무거운 표정 같으면 저도 아예 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 웃으시기에 진짜 우리를 기분 좋게 해 주시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판결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 이제 항소심 판결, 그러니까 판결이 이제 순서가 오늘 보셨죠? 10시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아마 읽어내린 기준으로 하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짧습니다. 그렇고 끝나고 난 다음에 11시부터 이제 계속 피고인하고 그걸 제가 쭉 이제 들으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항소심 재판부가 그야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치열한 고민, 법리에 대한 천착, 우리가 잘못된 재판을 할 경우에 내가 입게 되는 그 개인적인 그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다루는 사회적인 충격을 입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나? 이런 정말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묵시적인 공모를
저희 이제 항소심 잘 우리 우 대표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결판을 짓는 거는 이 공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거 대화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아무 말도 안 했다거나 다른 얘기를 했다는데 그걸 지금 공모로 엮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묵시적인 공모를 전면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변호사님도 그 묵시적 공모 그렇습니다. 그것만 부정만 돼도 항소심 참 역사적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솔직히 얘기 아마 지금 김문석 재판장도 알 겁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론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도 별로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그만큼 묵시적인 공모 인정, 특히 형사에서 중형이 처해지는 일에 관해서 그거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묵시적인 공모로 인정해가지고 10년 이상 중형을 취하는 일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명시적인 공모와 같은 수준의 입장이 돼야 된다. 그럼 이 사건이 명시적인 공모가 있다고 할 정도의 그 정황의 자료가 있나? 없다고,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재판장 설명이 제가 문제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때 근데 그걸 떠나가 실무적 1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4년을 받았는데 이번에 올려쳐서 25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1년 더 올리고 벌금도 20억 더 올렸죠. 더 올렸는데 그러니까 1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더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세윤 1심 재판장이 만들어놓은 틀에 약간의 변경을 가하는데 변경 가하는 것이 영재센터. 영재센터 1심에서는 그 무죄 선고했습니다. 영재센터. 왜 이유는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단에 출연한 거는 그 내용은 아니다. 이런 본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출연한 거는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선고했어요. 203억입니다. 그게. 203억 재단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를 하면서 16억 영재센터 재단 출연한 거 유죄를 한다는 게 그 자체 모순이라 이게. 아니 그거 야 이게 같은 판사가 동일한 내용 똑같은 패턴을 그것도 전제 사실도 같습니다. 재단 왜냐하면 재단 이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그 최가 주도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영재센터도 똑같아. 장시호를 시켜가 했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203억을 출연한 거는 무죄가 대가 관계가 성립 안 된다 해가지고 무죄를 하고 그보다도 5분의 한 20분의 1 되나? 20분의 1 되는 거는 그것도 유죄가 된다니까. 돈을 많이 낸 거는 무죄고 적게 낸 거는 유죄인데 이거는 상식 수준에서도 안 맞는 겁니다. 그다음 한번 아마 이와 같은 지적을 법정에서 논란이 됐다면 논쟁이 붙었다면 김문석 부장님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뭘 가지고 대답하게 돼? 똑같은데 다 최가 주도해가지고 만드는 재단이고 그거 다 목적이 뭐 체육 진행이다 뭐다 하고 다 했고 문화융성 체육실 그러겠어. 왜?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 486억, K스포츠 재단 288억, 그러니까 784억인데 그거는 무죄, 뇌물 무죄 하면서 영재센터 16억. 그 부분만 달라진 거예요. 그 16억이 이제 올라가니까. 16억이 전번에는 그 24년 했다가 180억인데 16억이 또 올라가니까 하나 더 붙여가지고 25억이고 거기다가 이제 180억에서 16억 하니까 20억 붙여가지고 96 되지 않습니까? 196이 되니까 아이고 6원 막았다 200 해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영재센터가 이제 뇌물 유죄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 입장도 굉장히 갑갑하시겠습니다. 그게 지금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결국 이 사건은 뭐 다른 거 다 자질구레한 거 그거는 그냥 특검이나 검찰이 건수 늘리려고 범죄 사실 뭐 18개 20개 하는데 그거 다 그냥 개수 늘리기 위한 거고 실제 내용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이게 대통령하고 최가 사익을 추구하면서 했냐 아니면은
삼성, 롯데, SK를 어떤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했나?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인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는 게 이겁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이거 그 돈 출연한 거는 지금 현재 뇌물 아니라고 하고 다만 이거는 말이야 저 강요됐다. 강요돼가지고 직권 남용해가지고 강요했다는데 그러나 그건 말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저 문화융성 체육진흥에 관해서 내가 이런 재단을 한번 민간재단 만들어봐야 되는데 수석 보고 한번 그걸 추진해 보시오. 그럼 경제단체에서 호응을 한다면은 그거는 무슨 범죄를 정할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석 부장 판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구중 궁궐 속에서 누구하고도 통화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무슨 지시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재용 이제 묵시적인 인정이 있습니다. 이게 묵시 인정이 이제 그 대통령하고 사이에 만나가지고 얘기 명시적으로 청탁한 건 없다. 이 부분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때 묵시적으로 그러면 내가 봐줄게 대통령 우리 우리평 내가 이제 여기 대통령을 합시다. 그럼 내가 이제 재벌 총수하면은 독대가지고 요새 경제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통령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 부탁한 일이 없어. 그런데 판사가 말이야 이때 삼성의 경영 현안이 있었다 이거야. 아니 경영 현안 없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이 아니지. 그 기업이 아니고 그런 기업이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할 일 없어가지고 기업 총수를 만나냐고? 그럼 기업 총수도 대통령 모아서는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하거나 그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사람들 만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이런 사람 만나야죠. 그거를 경영 현안이 존재한다는 걸 이게 했어요. 경영 현안이 존재한단 말이야. 묵시적 인정 이 구조가 이래요. 경영 현안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둘 다 각자 알고 그다음에 단독 면담이 있었다. 그런데 청탁은 없었단 말이지. 근데 묵시적으로 의사결정이 됐다는데 이거 참 사람 잡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저도 그 김문석 부장 판사 오늘 설명하는 과정에 놀란 게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의 우호적인 결정을 하고 그 판결문에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벌써 잘 들으셨네. 오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독특한 그 부분 논리 구조가 하나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호적인 대통령이 삼성의 우호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우호적인 조치를 했다는데 이게 우호적이라는 것은 말이죠.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어디에 우호적 관계에 있다 해가지고 법률 효과를 발생하지도 않고 비법률적인 극히 비법률적 용어고 우호적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다 그런 거를 그거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하는데 우호적인 걸 동원하는 거 보고는 이거 참 이 판결은 근데 엄정한 법정에 의한 법리라든가 증거에 의한 재판이냐 아니면 감성에 의한 재판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재판 보면서 아마 제일 기분 좋은 사람들이 엘리어트, 이 해적감정 이 사람들 진짜 기분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1심에서도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이 돼가지고 그건 없었다. 경영승계 관련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이거 경영승계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엘리어트한테 도움되는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석 부장님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주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완전히 독단한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외국 기업하고 열심히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을 때 대기업 총수를 불러가지고 이 중국에서 말이야
반도체 부분 따라온다. 그러니 당신 말에 투자를 많이 해라. 우리 적극 지원하겠다. 이거 문제 됩니까? 안 그럴 거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나라가 아무리 애써봐야 이거 고용 창출에 힘드니까 대기업은 말이야 채용을 연방에서 좀 하라고 말이야. 돈 들여가지고. 그때 그러면은 거기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 누구이 이 판결처럼 집권당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거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대기업한테 얘기한 것이 사적인 이익을, 그러니까 삼성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냐면 아니다 이 말이지. 대통령은 전체 경제에서 할 때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그 의도나 동기, 목적을 봐야 되지. 아니 그러면은 누구 어느 기업에 가가지고 당신 말에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그 우호적인 조치하면 그게 뭐 부정한 행위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잘못됐고 더더욱 이제 예를 들면은 개별 기업들 아마 중소기업들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중소기업 애로사항 말이야 내가 막 목숨 걸고 이제 고쳐주겠다 이러면은 그 중소기업이 우호적인 조치를 하면은 대기업에는 비우호적인 조치를 했다고 봐야 되나? 그거 아니거든요. 우호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무슨 뭐 부정을 제기하는 이들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전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오늘 희한한 얘기는요. 그 삼성에서 213억 그 뇌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는 이 부분인데 그거 무죄로 선언했습니다. 선언하면서 느닷없이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거 아시안 게임 때까지 말이죠. 정유라 성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거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액수 미상이다 이거야. 근데 액수 미상의 뇌물이 성마 지금 이거를 뇌물 약속으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문 한번 해봅시다. 그럼 대통령이 그거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우리나라 유명한 뭐 대표 선수 앞으로 이제 유망주 이른바 도쿄 올림픽에 난 유망주가 왔다 이거지. 내가 대통령으로서 말이야. 이번에 수영 이 부분 금메달을 따도록 내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마. 그리고 옆에 있는 체육단체나 뭐한테 좀 지원 좀 해주시오. 이러면은 액수 미상의 제3자 뇌물을 제공하라고 약속 되나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2018년까지 뭐 정유라 지원은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게 오늘 김문석 부장판사 이래서 나왔고 더욱 재미난 거는 삼성 그 승마 관련된 말값 말입니다. 말값은 소위 말해가 뭐 책계 맞다, 재성계 맞다 하면서도 말값 보험료는 아니다. 그건 또 무슨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AI 슈퍼컴퓨터 Artificial Intelligence AI인데 그게 AI 판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등장해야 안 되겠나 안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현재 삼성 뇌물만 가지고도 뭐 뇌물에 무슨 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다음에 또 말은 또 들어가는데 말에 달린 보험료만 아니라 했다가 또 자동차는 뇌물이 아니라 했다가 자동차 또 사용한 거는 뇌물이 들어간다 했다가 말은 안 되지만 말 사용하는 건 된다 했다가 이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김문석 재판부를 너무 해서 모르겠지만 그 말 보험 왜 듭니까? 그게 주물과 종물 관계 있는 거야. 그럼 말값도 비싸고 하니까. 자동차 보험 왜 드냐고. 그 자동차 보험 안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정상적으로는 보험을 들어서 운행하는 거다. 이거 일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압류제를 하려면 같이 하든지. 그것도 분리하는 거는 그건 무슨 보험료는 뇌물이 아니다. 말은 뇌물이고. 이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득이 되는데 그것도 이건 보험료는 그 최의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을 이게 말의 소리는 넘어갔는데 보험료 대조 자체 모순이다 이거지. 얼마나 궁색해요. 변호사님
하여튼 네, 열받다고 예, 오늘 총평 정도 이야기하고 네, 좀 계속해서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한 이 정도로 해서 총평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후에 네. 다시 변호사를 모시고 제가 자세한 이번 사건의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